예, 반갑습니다. 오늘 3일차 교육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4일차고 다음 주면 끝나요. 너무 슬프죠? 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런데 좀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교육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다음에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기 혼을 갖고 왔잖아요. 혼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죠. 저도 지금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요일날 좀 반 없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되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5일 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딱 보면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다시 다 본다고 시끄럽했어요. 나이 드니까 금방금방 까먹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빛의 속도로 까먹어요. 들어오는 속도는 음파인데 나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 질문한 것 중에서 그 정규적인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셋업이 돼야 좀 더 나을 텐데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 정규적인 임피던스 측정 하잖아요. 반대는 물리가 되면 돼요. 저번에 그 대치라는 게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기에서 전압하고 전류만 가지고 내가 임피던스만 딱 봤는데도 스피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임피던스 가지고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기서 줄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잠시 한 30분 정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 하지만 이거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는 전압방 이게 스피커라는 거는 앰프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앰프에서 보면 그냥 이 전류가 이렇게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전압은 원천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게 전류예요. 그게 얼마만큼 잘 흐르는지 못 흐르는지 보는 게 저항이라고. 그럼 일종의 전달함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중요한 거죠. 전달 특성이. 내가 수박이 있는데 탕 치죠. 임펄스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얻죠. 진동 특성을. 그러면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죠. 경험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렇게 소리로 드는 것도 있지만 진동으로 드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고 이 전달 특성이 어쨌든 내 손으로 전달돼 가지고 이게 잘 익었다 안 익었다 썩었다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임피던스를 본다는 말은 어떤 시스템의 전달 특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그래서 전압은 입력에 관련된 거고 전류는 거기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저항은 거기에 대한 전달 특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왜냐하면 전압이라는 것들은 물로 치면 수압 같은데 수압차가 생겨야 물이 흐를 거잖아요. 그렇죠? 수압차가 없으면 물이 안 흐르잖아요. 수압에서 수류가 생기듯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이 딱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제 가면 전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다가 보이스콜 롤롤롤로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물론 그 사이에 코스바 네트워크 들어가 있다고 일단 그건 빼고 그냥 쭉 가서 돌돌돌돌 해가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돌돌돌을 말아놨기 때문에 코일 때문에 이게 고주파수는 잘 안 흘리고 내가 빨리빨리 바뀌는 신호는 고주파수가 안 흘리고 천천히 바뀌는 거는 너무 잘 흐르는 거예요. 이 코일이든 펼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선이라는 게 초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저항하고 순수한 인덕터로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코일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 저항가 있고 인덕터. 그것밖에 없어. 이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냥 앰프가 있잖아요. 앰프가 있으면 이게 저항이 있고 이거 코일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 입장에서 보면 이 저항값은 원래는 똑같아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게 4.65이었다. 예를 들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이걸 리지스턴스라고 한다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거든요. 그러니 이제 얘가 있잖아요. 얘는 고주파로 가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요것만 나와야 될 거잖아요. 요것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주파수 어느 특정한 주파수가 되면 얘가 잘 움직이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공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진점이 생기면 역기전력이 있다고 그랬죠. 역기전력이 있으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된다고 그랬죠. 앰프 쪽으로 요걸로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렇게 받으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키포인트예요. 얘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 스피커가 저주파수에서, 왜냐하면 소리는 여기 이상부터 나는 거거든요. 프리필드에서 듣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어폰은 달라요. 이어폰은 다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음량에서 이렇게 처음에 구면파를 만드는 조건이라 그러면 여기 이상의 소리가 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주파수 특성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소리 색깔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압하고 전류를 재보면 있잖아요. 재보면 이게 만약에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만 있으면 안 생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어떤 이렇게 결합에 의해서 여기에, 그럼 이게 어느 특정에 대해서 막 뜨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보면 이거는 공진이 생긴 거는, 공진은 R하고 L하고 C 때문에 생기는 게, 이렇게 공진이 생기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병렬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직렬로 보는 걸 임피던스 어널로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임피던스가 아니고 이제 임피던스 역수,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 현상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요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럼 얼마나 힘을 줘서 밀어주지,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BL 값이라고. 구동력이네. 얼마나 힘으로 얘가 확 움직여줄지가.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이제 포트에 들어간다든지, 앞에 공기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음향 방사가 될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또 하나가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진동판의 면적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보이스코를 요만큼 움직이는데, 이따만한 종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진동판을. 그러면 조금은 똑같은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큰 압력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만한 보스코일에 진동판 요만한 거 따라서 그러면 굉장히 작은 압력이 형성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동판 사이즈가. 이거에 따라서 또 여기에 또 이게 뭐 질량하고 질량하고 저항값 때문에 여기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음향계예요. 이거는 기계계고 이거는 전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스피커예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뭐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저게 포트가 뚫리고 또 뒤가 밀폐가 되고 앞에 또 밴드 패스 필터가 붙고, 이어폰에서 볼 때 더 복잡하거든요. 구멍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리키지도 생기고, 댐퍼도 막 달아주고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뒤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피커를 갖다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산 해석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막 그런 거, 박스 사이즈도 정하고 특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볼게요.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 폼은 우리 공부했고요. 자석이 있고, 백플레이트가 있고, 콘이 있고, 그 다음에 더스트캡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파이더가 있고, 서라운드가 있고, 이렇게 됐죠. 이걸 한번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항이 있고, 이게 인덕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BL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전기적인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미키니컬 도면이라. 이거는 이제 그 모빌리티 어널리지라 가지고 아까 어드미턴스라게 병렬로 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개 때문에 아까 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이. 요 공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처음 다 비선형값, 비선형값, BL이가 하나의 값으로 나오죠. 이게 BL이 위치에 따라 다 달라. 이 값은 하나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계속 바뀌어. 요것도 계속 바뀌고, 요것도 계속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 그래서 다 비선형인 거야. 그래서 다 왜곡이 나오는 거습니다. 저게 상수가 되면 어느 정도는 안 바뀌어. 그거는 굉장히 작게 들을 때 있잖아요. 아까 1W 이내, 큰 스피커 같은 경우,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1mW 이내 들으면 다 선형구간으로 가. 어떤 왜곡도 없어요. 이게 되는데 요 값들이 다 바뀌어버리면 다 왜곡으로 나온다.
외부로는 나온다면 다른 말로 1kg 넣어주면 2kg, 3kg, 4kg가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가 그래. 그러니까 스피커는 좀 작게 들어야 좋은 소리야. 작게 들어요. 답은 아무리 허접한 것도 이제 비선형 외국을 없애려고 작게 들어요. 근데 이제 선형 특성이 더 좋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진동판, 개판이 이렇게 되면 선형 특성이 좋다고 하면 이제 작게 들으면 기본적으로 비선형 외국은 많이 없어져요. 그 학교에서 뭐 배우면 이런 것들이 비선형성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뭐 속도에 따라서 바뀌고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선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클필 박사예요. 1990년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엑셀 차트 가지고 뭐 하고 하는 전부 다 선형에서 노는 거예요. 선형에서 작을 때. 지금까지도 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비선형까지도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클필 장비로. 그것도 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클리펠 장비에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레벨별로 다 측정을 해봐. 이런 값들이 다 어떻게 바뀌지 레벨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들어가는 게 클리펠 개념이에요. 근데 비선형을 모델링한다? 그거 아주 어려워요. 거의 뭐 약간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비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선형만 배우거든요. F는 KX 해가지고 스프링 상수가 KB에다가 후크에 붙여서 그렇죠. 그 K가 우리는 상수였잖아. 그렇죠? 근데 K가 X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예요. 변수가 바뀐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스피커에 들어가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는 이게 많이 이렇게 휘면 있잖아요. 확 당기면 커지는 다 이게 상수값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각각에 따라서 이 물성을 어떻게 하고 감침을 어떻게 하고 가공을 어떻게 하고 따라서 약간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링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게 이제 모델링까지 가능한 회사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공하고 1000도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800도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뭔가를 갖다가 열 처리를 했으면 어떤 특성으로 바뀌지 그걸 다 아무도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하고 전류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모델링 해가지고 모델 피팅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TS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사면 쫙 사인표 두죠. 뭐 거시기 얼마 해가지고 쫙 쓰잖아요. 뭐 공인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여기 공기 영향도 있고 기계적인 운동 영향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전압하고 전류만 가지고 얘가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전압 전류 측정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음향을 측정하려면 무향실도 있어야 되고 뭐 노이즈 레벨을 팍 따져봐야 되는데 전기적인 측정 같은 경우는 단전부 탁 꽂으면 되는 거고 아까 10만 원짜리 있는 그것만 탁 꽂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할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이 응답을 넣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런 외국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외국이 없는데 여기 외국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장비도 저 외국이 있는지 안 보여주는 장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뭐 말한 덱스 외국을 얼마인지 안 보여줘요. 사운드 책 있습니까? AP도 없어요. 어떤 장비도 없어요. 2011에 옛날에 있었습니까? 이게 디스토션이 얼마만큼 있는지 전류 외국이 얼마인지 없어요. 그냥 이 파란 그래프하고 노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 파란 그래프에서 이건 빨간다고 갖다가 나눠가지고 보면 그냥 인터넷에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 왜곡이 들어가 버리면 요게 영광으로 되는 거지. 보세요.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이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음악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뒤집은 응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개판으로 나오지. 그래서 요 응답, 요 지금이 빨갛게 예쁘게 나오지만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리스트 스퀘어 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죽이는 거 이게.
그냥 이 찌글찌글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장비들이 많이 보여줘.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오, 잘 나오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상하게 되고 이상한데 개떡같이 됐지만 찰떡같이 보여주는 장비가 이게 지금 대책 장비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유닛을 똑같이 해주는데 A 장비, B 장비, C 장비가 F0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애들은 80이라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85라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78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외국 레벨을 갖다가 너희가 관리해가지고 그 IC 스탠다드대로 재면 똑같아요. 왜? 물리적 양상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장비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저런 장비가 다른냐고. 저거 이렇게 요 외국 레벨을 찾아서 재려면요. 이거 하나 재는데 수십 번을 재봐야 돼요. 이 외국률이 요거 보면 지금 이게 25dB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40dB 차이 나라고 IC 스탠다드 명기가 돼 있어요. 40dB 차이 나라는 말은 요거 에너지에 비해서 이거 에너지가 1%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적어도 저기 믿을만 하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저 영역을 선형 영역을 이게 왜 크냐는 게 그게 아까 비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게 크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BL도만 구동력도 확 바뀌죠. 스티펜스 값도 바뀌죠. 인덕턴스도 막 들어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얘가 크게 들으면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스피커를 이해하지 말고 제가 어디 진동키니까 제가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기에서 바로 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변이를 바로 재버리는 거예요. 변이를. 지가 변이가 제일 큰 동은 공리점일 거잖아요. 얘가 공리점일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서 이 변이 커브에서 재버리면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운동하는 녀석을 전기라는 것을 갖다가 나는 이게 담이 있어요. 운동하는 녀석인데 내가 옆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담능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보는 게 임선스라는 거예요. 정리적으로. 그거는 저쪽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담을 넘어가서 얘가 움직이는 걸 직접 봐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망나니처럼 크게 움직이면 저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내가 듣는 레벨은 막 메가트 몇십와트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때서는 그 전압하고 전류에서는 제대로 알 수, 특히 전류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때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걸.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장비를 팔아먹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로 재면 제일 크게 움직이는 얘가 그럼 그게 공리점인 거야. 누가 몰라? 근데 그래프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W일 때 재보면 있잖아요. 10W 어떤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피크가 이게 공리점인지 알 수가 없지만 변이 입장에서 보면 딱 보이는 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를 뽑는 게 기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보는 게 최고 빠르다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이렉트라는 표현이에요. 직접적으로 파라미터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로 하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전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엽기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기에서 알아듣는 건데 그만큼 왜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공기란 영역 어떠시? 공기란 영역 있었잖아요. 저기 공기계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내가 저걸 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공 챔버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 안에 넣어버리면 공기가 딱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기계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기계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있잖아요. 소리가 전달이 안 돼. 매질이 없기 때문에. 진공상에서는 소리 나는 게 안 나요. 저렇게 해서 보면 이제 요 기계적인 특성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특성. 요 세 개.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 그래 다 있어요. 이게 저기 이렇게. 여기 라면 끓여 먹나? 왜 냄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딱 냄비처럼 생겼어요. 이 진공처럼 딱 꽂아가지고 버벅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 이게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은 빛이 통과되잖아요. 위에다가 레이저를 뿅 싸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운동을 제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진공이지만 내가 안에 운동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크릴은 통과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공을 보면 이쪽에 요거만 에어에 대한 영향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어의 생성 이런 것들 따로 보세요. 요거 우리가 공간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따로 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마찰 저항이 심한 거에 이게 보니까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 있잖아요. 포트 노이즈가 쑥쑥 생기는데 노이즈가 있는 거야. TH대가 높아. 예를 들면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래 얘가 운동할 때 있잖아. 얘 갖고 있는 기계적인 마찰적인 건지 아니면 공기 때문에 이렇게 슉슉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러면 진공석계 넣어가지고 했는데 쑥 없어졌어. 예를 들면 그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공기 때문에 생겨라는 거지. 그러면 바람 빠지는 메커니즘, 벤틸레이션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똑같은 주파수를 똑같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런 게 한다는 거지.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다는 게 아니고 저런 걸 찾을 때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큰 스피커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괜히 그 접근을 잘못해버리면 괜히 엄한 데 있잖아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다 분리가 될 수 있다. 아까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아까 이게 이거는 진동 질량이고 스피커의 진동 질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스 퀄리티, 더스트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스파이더하우스 라운드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갖고 있는 스파이더하우스 마찰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밀폐형 박스로 된 거야. 그러면 뭐가 더 붙냐고 하면 이게 더 붙는 거야. 스프링이 하나 더 붙죠, 스프링 성질이. 갇혀 있는 공기는 스프링을 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프링이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F0가 올라가 버려요. 유닛상에서는 예를 들면 100Hz까지 나왔던 게 요 박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또 스프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돼가지고 150이 올라간다. 그래서 밀폐형 박스는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밀폐형 박스 좀 샌다 그래도 소리가 없죠. 더스트 캡 쪽으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에어릭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쉽죠. 이렇게 저항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벤티드 있잖아요. 벤티드 기공형 있잖아요. 지금 이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 여기 뒤에 포트도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여기에 포트 관 속에 있는 거는 질량을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은 탄성을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박스 내에 있는 미키니카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스 내에 있는 미키니카란 탄성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포트 내에 있는 미키니카란 질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리퀴드 때문에 생기는 이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런 딱 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또 공진이 하나 더 생기죠. 이것도 있고 이렇게 공진처럼 이것도 이게 공진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저게 이제 헬륨물질 공명기가 돼가지고 저주파수에서 붕 하고 소리가 난다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 녀석하고 전체적으로 커플링돼서 나오는 게 하나가 보이고 임피던스 피크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만 나오는 임피던스 피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게. 이거는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크 하나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보였듯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요거 피크 하나, 요거 피크 하나 전체적으로 다 붙은 커플링된 같은 피크가 두 개 보이는 거예요.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오늘날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두 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 패스에서도 두 개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폰 헤드폰처럼 이게 굉장히 안에 그 복잡한 메커니즘, 혼도 달려있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뭐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예측을 하는 게 이게 그 시뮬레이션 툴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dB 이대로 맞춘다는 거지, 요즘 실력이. 이게 대출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나중에 또 진동판의 분할 진동까지도 또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지금 과학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지금 거의 없지만 중국이나 있는 애들은 중국이 최고 잘한다는 게 지금 문제지. 세계 1등 중국.
그 시뮬레이션 능력. 우리나라는 그 근처도 못 따라. 중국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뭐 아주 돈 많이 버는 회사 아시잖아요.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 업체거든요. 그 업체들이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측정이 끝난 건데 이 나오죠? 아니, 그렇죠? 화면이 아하. 그게 문제였구나. 네. 됐어. 좀 이따가. 어쨌든 저런 시그널을 쏴주죠, 그렇죠? 막 이상한 시그널 쏴줘도 나오는 거예요. 저기 이제 멀티톤인 거예요. 수입을 해도 되지만 저게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잘 나와. 왜냐 그러면 저건 계속 에버리징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거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에버리징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SNL이 계속 좋아지고 디스토션 레벨이 계속 줄어들고 하는 이런 장면이 훨씬 좋아져요.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 보통 된다고 하면 보통 박스 이렇게 그렇죠? 박스만 많이 보잖아요. 아 박스란다. 유닛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파라미터 구하려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아까 이런 값들 찾으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본 거 박스 상태에서 된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고 할게요. 내가 처음에 이런 이 사잖아. 그러면 임피던스 재봐. 그러면 이런 막 그래프가 나와 있는 식으로 막 나오고 이거는 페이지 그래프예요. 점처럼 페이지 그래프고 실선은 매그니튜드 그래프예요.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스피커라는 것들은 그 최소 이상 시스템, 미니멈 페이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얘의 미분치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크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얘는 0으로 간다고 이렇게요. 왜 기울기니까. 내가 이제 게임 인간이 돼가지고 이거 뭐 오르막길 있네. 그럼 플러스 값이고요. 정상이야. 그러면 평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상은 빵인 거예요. 내리막길이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있네? 그러면 이게 뭘 거라 생각할 수 이거는 어쨌든 이제 밀폐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시브 라디에이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밴드 패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요게죠, 이게. 그쵸? 임피던스 요게 있죠, 요게. 그리고 여기다 보니까 요게 있죠. 이 20kg 무거운데 요게 있죠. 저게 뭐냐면 저게. 임피던스 커브에서 왜 저게 깔딱 이게 생기냐는 거예요. 임피던스 커브는 운동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서 뭔가 이상한 운동이 있는 거예요. 스피커 이 유닛한테 뭔가를 가하고 있는 거지. 외부에서 뭔가가 매력이. 그쵸? 지가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좀 가다가 이걸 왜 다시 떨어질까 이렇게. 요게 바로 뭐냐고 하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트위터가 없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쵸? 근데 이게 우퍼에서 트위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커패스터 관리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트위터가 갖고 있는 인덕션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얼마 정도 걸렸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럼 요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나 생겼어야지.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압하고 전류가 SNL에서 40대 10 이상 확보됐을 때만 이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박스, 움직이는 거 박스. 이게 좀 움직이는 거 박스에다 댐핑을 안 하잖아요? 허음제를 안 넣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박스 없어 유닛 그 자체에서 있잖아요. 유닛 맞았는데 쭉 가다가 볼록 유닛 맞으면 이렇게 두 개는 안 되겠죠. 하나가 떴는데 이렇게 오다가 볼록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분할 공진이에요. 이게 분할 공진입니다. 다른 거라고 현상해. 근데 여기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박스 댐핑이 돼요. 이 박스 댐핑 안 됐구나. 들어보면 분명 알아요. 이 정도 크기라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주파수에서 이 두 주파수에서는 이 박스가 유닛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는 50%는 바깥쪽 소리가 나지만 50%는 요 안에 다 갇힌다. 요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 안에 갇힌 에너지가 엄청 큰 거예요. 요 안에 마이크로폰 넣어보세요. 이거 웬만한 게 바깥으로 있잖아요. 바깥으로 이게 뭐 여기서 한 130대 나오면 이거는 140, 50대씩 나오는 게 갇혔기 때문에 그게 여기다가 이 유닛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엄청 많이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 바깥으로 보이는 여기 회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요 안으로 나온 소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처리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지. 이거 같이 있으니까 내한테는 뭐 아무 영향도 없겠지. 내한테 영향 없지 모르지만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또 내한테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에가 볼록 있죠. 20km 좀 넘어서 그렇죠. 이건 이제 트위터에서 생기는 분할거든요. 트위터는 이게 워낙에 파장이 작기 때문에 박스 영향을 거의 안 타요. 대신 그 유닛 그 자체 갖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있죠. 금속성 뭐 베릴륨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계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20kg, 25kg가 되어버리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어내는 방식이 우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쪽을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밀어내죠. 그렇죠? 그 트위터는 이렇게 가상을 밀어내요. 여기를 가로 밀 그 우파 같으면 여기서 밀어내지 않잖아요. 이제 안쪽에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쪽에서 밀어내고 바깥도 같이 움직여. 나랑 똑같이 움직여. 그렇지? 힘하고 위상이 똑같이 움직여.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을 밀어내면서 이 안쪽에 나랑 똑같이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보면 얘가 위로 갈 때 있잖아요. 가운데가 밑으로 내려오는 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20m에서 생겨요. 특히 금속성일 때는 이게 댐핑이 안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잘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실크 도움이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도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거부터 한번 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거 될 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걸 꽉 잡고 재야 돼요. 굉장히 꽉 잡고. 이게 이렇게 얘가 재본 있잖아. 이게 드는색이죠. 그럼 이게 저기 아까 영양이 그렇지 다 들어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걸 꽉 잡아가지고 재는 것도 방법인데 진동을 홈식이 쳐도 돼요. 이렇게 거의 비싼 영향이 나옵니다. 볼게요. 나오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SNR에가 40대씩을 확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밑에서 이 그래프가 보여줘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전압이죠. 그렇죠? 이게 노이즈 레벨이에요. 이게 전류고 노이즈 레벨이에요. 한 칸이 20dB거든요. 그다음에 전압은 20, 40, 그 60까지 갖고 6대씩 바꿔졌어요. 전류는 20, 40, 한 56까지 확보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레벨에서는 적어도 40대씩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레벨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를 했냐고 하면 지금 내가 1V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좋은 거라서 1V에서도 선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예를 들면 한 5V를 하잖아요. 해볼게요. 이 차이 이거밖에 안 나죠? 그쵸? 이게 10dB도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해요. 거의. 그러면 저거는 이제 그 10% 이상의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이 값이 안 맞는 거지, 이 값이. 뭐 보여주긴 하지, 이게.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레이저로 바로 재버렸다고 하면 크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 보면 딱 그 주파수가 바로 나오는데 반해서 전기를 해가지고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요걸 보여주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장비가. 봤습니까? 맨날 이거만 보지. 자, 어쨌든 그래서 1V 했어요. 1V.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1V를 넣었고요. 한 옥타브당 100개 주파수를 엄청 이렇게 레졸루션을 높게 해가지고 멀티톤을 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걸 5초가 줬죠. 5초가 줬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게 100Hz라 그러면 1초에 100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초에 100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5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몇 번을 반복을 했겠어 지금? 5 곱하기 100이니까 500번을 반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익하면 한 번 해줄 거 이거는 500번을 반복해가지고 있잖아요.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3로그 2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3로그 2에 커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2번 해주면 3db씩 커지고 4번 해주면 6d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이 계속 좋아지는 거야. 이 계략질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충 지금 재면이 있잖아요. 레졸루션을 뭐 12dB, 옥타브당 12개를 넣어가지고 쟤는 사람들 많이 되거든. 그치? 24개 아니면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여기. 옥타브당 12개 해볼까요? 그러면 100Hz하고 50Hz 사이에 이게 한 옥타브잖아요, 그렇죠? 그 1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100에다 50이면 주파수가 총 50개인데 주파수가 50개는 12개밖에 안 들어가면 50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 4Hz 관계 하나밖에 못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41인지 49인지 41인지 40인지 39인지 알 수가 없어. 왜? 5개 주파수에 하나씩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막 그 개념이 없이 막 이렇게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펌프나 서브폭에 올라가 버리면 레졸루션은 엄청 먼저가 돼요. 학생들이 이해 하나도 안 가지. 무슨 말인지. 동영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돼 있고 틸트 우프가 있는 거 이걸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통이 있으니까 떠들어도 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요. 이게 아이고 대표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 지금 보시면 자기는 여기 앉으면 안 돼. 쉬는 시간이 없어. 아니 대표님이 앉아서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돼서 저기 앉아 계세요. 자 이제 얘가 나왔어요. 얘는 아까 이런 거 없죠? 이 충분히 예전에 확보된 데 이런 거 없죠? 이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바뀌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1km, 2km, 3km, 4km 어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피팅이라는 말이 있죠. 피팅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 파라미터 찾는 거예요. 피팅을 하면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봤는데 어디 있지 페이지가? 여기 페이지도 있죠? 페이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SNR이 40대10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냥 원래는 이게 박스에 대해서 내부에 댐핑이 안 돼서 공진 생기는 게 찌어야 되는데 나중에 SNR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전류배국 때문에 지가 막 피피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나는
TS 파라메터를 이제 TS 파라메터란다. 이렇게 정기적 임피던스를 봐가지고 이 박스 내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담론으로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 전류가 깨끗하게 안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다고. 거기 갔다가 오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SNR을 알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네? 모르는 거지. 유닛마다 다 다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SNR을 보는 장비를 사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방법이 없지.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 이제 너무 측정이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아까 이 유닛의 딱 값을 알아버린다고 하면 그 이제 픽스 해가지고 이제 QC 레벨에서는 계속 그 볼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그 값을 알 때까지는 1볼트도 써보고 이 똑같은 이게 6.5인치인가 이게 이거도 어떤 것들 아까 이크롱으로 설계한 너, 오봉으로 설계한 너, 또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선형, 비선형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레벨이 다 다른 거야. 알 수가 없어. 몇 인치짜리는 몇 볼트인데 이런 것들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재밌는 거야. 얘가 얘가 매그니튜드라고 그랬고, 그렇죠? 얘가 매그니튜드야. 얘가 페이드 특성이라고 그랬어. 페이드 특성. 매그니튜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얘는 한 10km 이상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얼마냐고 하면 이게 지금 이게 5옴이거든요. 5옴. 그럼 이건 한 1옴이나 2옴 근처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요 녀석도 전체적으로는 막 한 3옴 정도 상향돼 있는 거야. 우퍼까지도. 방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앰프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중에서. 네? 앰프 입장에서는 위에 게요. 위에 게 훨씬 나쁜 것 같아요. 페이즈로 봐야 돼, 페이즈로. 페이즈가 이거는 67도 막 거의 한 70도 넘게 틀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뭐 22도에서부터 22도 사이밖에 안 들어와 있죠. 앰프를 구동하는데 그 임선수 차가 굉장히 크면 있잖아요. 그 내가 구동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절대 뭐 50도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스피커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앰프한테 진짜 이게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는 거구나. 이런 걸 나중에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 특성도 한 번씩은 봐줘야 돼요. 특히 이제 박스로 설계하거나.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막 집어넣어놓고 나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미상이 어떻게 틀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 밑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은 뭐 페이저가 뭐 이만큼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페이저 90도가 틀렸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뭐랑 같은 거냐 그러면 이게 그러면 페이즈라는 게 뭐냐면 전기에서 말하는 페이즈라는 게 그렇죠? 전압하고 전류. 내가 아까 그 전압이 소스라 그랬고 전류가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위치가 탁 생기면 물이 바로 쫙 흘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수압이 탁 생기면 수리가 싹 흐르잖아요. 그 수압이 형성된 순간 전류가 쫙 흐르면 그거는 굉장히 운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계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힘을 주는 순간 얘가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을 주면 얘가 이제 진동판에 속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계적인 임피던스거든. 전압하고 전류가 전기적 임피던스이듯이 이 기계적 임피던스는 힘과 속도가 관계예요. 그런데 힘을 줬는데 좀 있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차선과 개그 프로그램 보면 툭 치거나 보면 툭 치고 나면 한점 있다가 이런 애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는 게 힘하고 속도 사이에 페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을 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야. 탁 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좀 이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전압을 줬는데 전류가 안 좀 있다거든요. 즉각적으로 흘러줘야 앰프에서는 부담이 적거든요. 거기다 앰프에서 어떤 로드로 생기는 거, 부담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만큼 얘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을 보려면 이 페이지를 봐야 돼. 이게 전류를 얼마만큼 땡겨가지? 그거는 인터넷 매그리스로 보면 돼요. 그 입장도 있지만 얘가 내가 줬을 때, 전압을 줬을 때 얼마나 빨리 전류가 흘러줄 건가 하는 관점은 페이지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점선에서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 특히 박스가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들어가잖아요. 네트워크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이 회로 가지고 골 때리는 거예요. 콘덴서를 딱 통과하는 순간 전류가 먼저 흐르고 콘덴서를 거치면 전류가 먼저 흐르고 전압이 나중에 이렇게 코일은 전압이 먼저 흐르고 그다음에 전류가 나중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전압 전류 사이가 있잖아요. 이게 나는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항이었다고 하면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아까 힘을 주면 딱 반응하듯이 저항일 때 이렇게 되는데 콘덴서하고 코일은 그게 안 돼요. 내가 힘을 빡 주면 있잖아요. 지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적인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코일인 거고 전화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콘덴서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써먹는 거지 뺏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뺏은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나중에 액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그걸 에너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것도 한번 봐주라는 거예요. 오늘 정기적인 그 측정에서는 요걸 내 보여주고 싶었어. 저번에 여기까지 이야기 나왔었거든. 이것도 하면 이제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딱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뭐 배웠더라? 밀폐형 박스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단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밀폐형 박스 배웠고 이제 이것처럼 포트 둘러 있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두번 공부한다. 오늘 배울 거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데 우리가 요 안에 갇혀 있는 박스 내에 갇혀 있는 요 공기는 스프링으로 작용한다 그랬고 요 포트 내에 갇혀 있는 요 길이 요게 직경에서 갇혀 있는 요 안에 있는 공기는 질량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스프링하고 질량 간의 공지 생겨서 만들어지는 레조네이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저주 파스를 갖다가 만들고 여기서 나올 때 이 상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같이 더해져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런 스피커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 이렇게 더 다는데 이거는 자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있는 것들은 질량하고 스프링 장치만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스파이스 라운드는 다 있고 그럼 이거 뭐 이렇게 다이프램하고 이 잡아주는 게스켓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없는 거. 그러면 또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는 안에 있는 공기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나머지 여기 있는 거 여기 무게 있을 거잖아. 코일 무게부터 있는 무게는 요 포트 있는 무게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패시브 라디에이터.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근데 제일 우리가 포트를 저번에 포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오는 공기가 50%라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50%라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방사된 그 파동이 있잖아요. 에너지 있잖아요. 음향의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 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포트 방식은 요게 일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을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안에 더러운 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진, 요거에 대한 공진, 요거에 대한 공진 이런 것들이 다 공진이라는 일종의 루모드 같은 거죠. 공진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좁아가지고 이 나오면서 생기는 이렇게 덕트 노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 막아버리고 아까 패시브 라디에이터 쓰겠다고 그러면 안하고 밖에 완전히 이제 구분되겠죠. 그렇죠?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에 있는 더러운 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패시브 라다이트 기본적으로. 그리고 설계할 때도 굉장히 좋아. 보세요. 내가 저번에도 이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포트는 한 1와트만 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포트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마찰장이 계속 커지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그런 증상은 없어요. 이 포트 노이즈 저항 있는 것들은 소리가 그때 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훌륭한 거지. 이거도 지금 진짜 이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절안하는 말이 있죠. 얘도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1V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V 하지 말고 한 0.1V. 아니 이거 봐야 되는구나. 이거 같이 한번 나가고 0.1V를 걸어볼게요. 이건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정기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요 녀석을 잘 보세요. 요 녀석을 어떻게 바뀌는지 있잖아요. 자 이제 작게 나올 때요. 자 이제 0.5 정도 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죠? 이제 60 정도 갔죠. 얘를 내가 저장을 해놔 볼게요. 저장해놨어요. 여기다가 다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1V 정도 해볼게요. 색깔을 얘를 갖다가 시뻘겋게 검게 하고 얘를 갖다가 아까 0.5라고 적어놓으면 0.5V였죠? 지금은 이제 1V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차이가 없죠? 조금 차이나 되게 저만큼 거죠? 이만큼 거죠? 응? 네. 이거 시뻘건 걸로 해볼 테니까 보세요. 조금 차이 났어요. 그쵸? 한 차이 났죠? 노란 줄 사람 안 보고. 다음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3V 정도 해볼게요. 쑥 꺼지죠? 쑥 꺼지죠? 포트 노이즈가 벌써 시작된 거. 3V 같으면 1W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거라고. 여기서 이미 노이즈 시작돼요. 아, 영화 좀 봐야지. 조금 크게. 한 10V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8원짜리이기 때문에 10V가 되었어요. 10V 같으면 100을 8로 나눠보세요. 몇 와트예요? 12와트. 어쨌든 10와트 정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12점. 측정 못한 거. 너무 크게. 그럼 5 정도 하지. 아까 5 했나요? 3년. 7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림이 지나칠 때 날라갔군요. 또 잘못됐네. 한 5월 때 한번 봅시다. 5월 때.
50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레벨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볼 때는 이게 더 이게 돼야 돼 얘가 박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장비 말고 클리펠 R&D 장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그래프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는 정밀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정밀해서 보는 거잖아요. 정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런 확보가 잘 안 되잖아. 그리고 적어도 저기 20dB까지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20dB 같은 건 10분의 1이거든요. 10% 정도 왜곡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도 그 정도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줄게요. 저거는 지금 그럼 이걸 더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5분이 아니고 한 5초가 아니고 지금 5초잖아요. 5초인데 뭐 한 100초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더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제 하게분들이 시켜가지고 봐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의미가 그래도 안 맞는 거라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얘의 면적에 비해서 이 면적의 3분의 1인데 요 면적 예를 들면 요거 툭 떼가지고 있어 10번 콕콕콕 찍잖아요.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이 그렇게 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레벨만 커져도 지금 포트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런 포트 여기다가 이런 걸 여기다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떨어주든지 아니면 이만한 포트를 떨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포트가 커지면 뭐가 문제 생겨요? 길이가 길어져야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이제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포트 길이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무거운 거 닮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패시브. 그 용적을 최대로 이용하죠. 알겠어요? 재밌죠? 또 이쪽으로 가자 또. 오늘 되게 바쁘네. 그러면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야 만능이네. 패시브 라디에이터 스피커 잘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지. 이게 어중간하게 알면 어중간하게 알면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부담이 다른 사람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그러니까 기공의 시스템에서 기공 대신에 우파하고 동일하거나 고리가 자세히 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고 하면 기공 때문에 생기는 음색 왜곡, 그렇죠? 두 번째는 바람 소리 잡음, 포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공 바깥으로 내부에 있는 더러움이 바깥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포트가 막 길어져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내가 포트를 크게 떨어준다고 하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자꾸 어쨌든 박스의 사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수가 된다는 거죠. 방수. 생활 방수.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포트하고 똑같이 뭐가 되냐고 하면 얘가 아까 포트 같은 경우는 그 변이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포트 주파수에서 그렇죠. 변이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큰 파워를 내주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다, 포트블 스피커다 무조건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보면 돼요. 이퀄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점도 많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포트를 줄일 수 없는 거지. 옛날에 요만큼 카세트 요만큼 이런 것들은 포트가 가능하지만 요만하게 되면 포트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낮은 주파수에다가 포트 길이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뭐 요만큼 세워놓고 다닐 겁니까? 이 포트를 이렇게 요만한 스피커에다가 만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러면 그게 이제 음질이 좋냐? 좋은 점은 포트 저기 통 내에 있는 나쁜 소리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게 폴크 오디오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패시브 라디에이터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폴크 오디오가. 이제 이건데요. 이건데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클로즈드 박스 타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유닛을 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벤티드 기공형 있잖아요. 기공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 한 옥타브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잘 설계했을 때. 그런데 패시브 라데이터는 여기 가서 확 떨어지고 출렁하고 이게 패시브 라데이터.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졌잖아. 근데 요게 이제 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뭐 급격하게 바뀌면 있잖아요. 어떤 특성이 나빠진다 그랬어요? 동적인 특성이 나빠진다 그랬죠. 움직임이 굉장히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웬만한 스피커들은 패시브 라인 잘 안 만들어요. 좀 큰 거는. 대신 이제 포트를 잘 뚫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포트 충분히 크게 잘 뚫어주고 내부 댐핑 잘 시켜주고 스피커가 내부 있잖아요. 그러면 패시브보다는 기공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 스피커가 작아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패시브 라디에이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패시브 라디에이터. 내가 이렇게 큰 스피커를 만들면서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닙니다. 남하고 좀 다른 뭔가를 줄 수 있다? 그건 괜찮죠. 근데 또 요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특성을 또 없애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다고. 그게 이제 나오는 APR이라는 오그멘티드 패시브 라디에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알아야겠다.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1990년대 나온 기술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응답하라 199 뭐 이집트 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나온 거라서 이제 요즘에 들어가서 몇 가지 더 개선된 방식이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요 노치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없애주지? 그게 바로 오그멘티드 패시브 라디에이터 API. 그러니까 우퍼 유닛 선택하는 것들은 기공형이랑 똑같아요. 멘티드 방식이랑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패시브 라디에이터에서 아까 이게 저주파 특성이 쑥 꺼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더 기공형과 좀 이상하게 만들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성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슉 가다가 여기서 출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나쁜 거예요. 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좀 출렁하고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까 벤티드 타입이고.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밀폐되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막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막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내가 PC 스피커 요만한 거 이렇게 사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 사가지고 여기서 뭐 내가 진짜 뭐 BMW 소리를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두 개의 튜닝하는 방법은 약간 달라요. 이건 아까 포트 튜닝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 튜닝 방법. 훨씬 더 낮게 봐야 돼요.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에서 그러면 저거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대한 뭐 레전스 프리퀀시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그건 좀 설명해 줄게요. 그거는 또 클립해야 되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 SPM인가? 그걸 되는 게? 서스펜션 되는 게. 네. 그 서스펜션 되는 게 또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그냥 막 질량 붙이고 막 만들면 돼. 이렇게 가서 그거 특성 보고 식이 아니라고 또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하고 돈하고 어떻게 그 감당하든 딱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이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꿔주고 이게 이제 질량을 또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Q 값을 바꿔야 될 건지 여기서 스티피스 바꿔야 될 건지 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무지막대기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국내 SPN 장비가 몇 대 정도 나가있어요? 2대. 우리나라의 현실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터에도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박스 설계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지금 25리터예요. 드라이브는 DCR이 3.25이고요. 그 다음에 F0가 45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닛을 그냥 요 공중에 매달고 재는 거예요. 이때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쟀을 때 있잖아요. 요게 45Hz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진동 질량이 11g, 미케니컬 Q가 3, 정기적인 Q가 0.5, 토탈 Q가 0.44 되는 거죠. 0.44 그러면 제어가 조금 안 되는 쪽으로 약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폐형이 조금 더 작은 0.4 정도 되면 뭐 밀폐거든 크게 상관없어요. 비행기 4.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효 방사 면적이 136 제곱센티미터 돼요. 그리고 X백선은 2.8mm이고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놈인데 이게 이제 25리터 박스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래는 얘기 아까 이게 만약에 무한 배터리 있다 그러면 45Hz까지 나올 수 있는 놈이 지금 이런 25리터 박스에 넣으니까 지금 100Hz 요 밑에 수 꺼내버렸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서 본다고 하면 한 뭐 80Hz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쵸? 여기서 3dB 포인트라고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9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체력도 안 바뀌고 유닛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요만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 뽕 두 개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있는 게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원래 이 유닛을 공기적으로 쟀다고 하면 45에서 볼록 쏟아서 이렇게 쏟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박스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를 갖다가 포트 더 뚫어주니까 이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생긴 거죠, 커플링.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포트 여기는 지금 이게 유닛 이거는 어디 유닛에서 나오는 SPL이고요. 그러니까 포트에서 나오는 SPL을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마이크로폰을 여기다 놓고 재면 있잖아요. 포트 있잖아요.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거만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닛에서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마이크로폰을 여기다가 근접음정 여기다 내잖아요. 유닛만 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유닛에서만 재면 이렇게 나오고요. 포트에서만 재면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크로폰 1m 앞에서 재면 이렇게. 알겠어요? 실제로 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뭐 여기 재면 이 영향이 안 들어가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허브을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막 어쨌든 가까이서 재면 여기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거의 이렇게 나와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정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 임피던스는 얘기했지만 포트의 공유 주파수가 되면 임피던스는 운동을 안 해도 이렇게 됩니다. 변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변이는 이렇게 나와요. 변이도 쑥 꺼져버리죠, 그렇죠? 포트 공유 중에서니까 이렇게 변이가 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83V 1H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출력을 높이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변이가 올라가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큰일 나겠죠, 이제. 지금 이게 여기가 아까 2.84 아까 2.3mm였나? 아까 Xmax가 이게 그 선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19W 내준다고 하면 이미 넘어선 거죠. 텅텅 치고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1W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패시브 아덴트를 배우는 거잖아요. 패시브 아덴트를 바꿔볼게요. 똑같은 조건에서 자 패시브 아덴트를 바꿔야죠. 네, 이렇게 나와요. 패시브 아덴트 이게 패시브 아덴트 하니까 이게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고 이게 경사가 이렇게 좀 조금 아까 급해졌죠. 근데 요 밑에 지금 출력 있는 거 볼게요. 이 출력이 딱 올라오죠. 그렇죠? 이게 패시브 아덴트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잘 안 갔잖아요. 이제 이걸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느냐? 뭐 내가 뭐 유닛도 바꿔줄 수도 있고 유닛에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유닛을 그대로 고정한다고 하면 패시브 라디에이터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F0,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무게 재는 건 쉽겠죠. 전자적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만 되게 쉬워요. 그런데 F0 재는 거 이거 레이저 변이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갖고 있는 메케니컬 Q 값이에요. 제어가 얼마큼 잘 되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스티프니스가 서라운드 체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이제 진동판 면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지금 요 녀석을 바꿔가지고 좀 얘랑 유사하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일단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튜닝 프리퀀시가 35Hz 돼 있는 거든. 이게 일단 잘못된 거예요. 훨씬 더 낮춰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15 정도로 바꿔. 그렇죠? 별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자, 요걸로 보다 Q 값을 안 맞죠? Q가 3.3이면 이게 댐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되는 거랑 1 정도 해가지고 조금 내려왔죠, 그죠? 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아까는 비슷해졌죠. 이제 요거랑 비슷하죠. 요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많이 비슷했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진동판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 크게 해볼까? 좀 작게 해볼까? 요걸 조절해주면 100 정도예요. 아까 300 얼마 했잖아요. 100 정도 하면 확 바뀌죠. 확 이렇게 바뀌죠.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150. 많이 유사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 값을 어떻게 찾아놨냐는 이 값을 이게 골치 아프지? 그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이게 있어요.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면 간단해요. 이 변이 커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레이저 가지고. 근데 이런 장비가 클펠밖에 안 만들어요. 이런 거 세세한 장비까지. 그래서 여기 패시브 라디에이터 달아주고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비접촉으로 각인시켜주는 라우드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음악 마이크로폰 넣어주고 이런 거 레이저로 쏴주면 되는 거예요. 음악하고 변이만 재주면 다 안다라는 거지. 간단해요. 그 레이저로 쏴주고 마이크로폰 되잖아요. 이 변이를 나중에 음악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 커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커브만 알고 그리고 이제 매스 추가값을 해가지고 밑에 파라미터 추가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g짜리를 더 붙인다든지 붙여하면 부분만 측정해주면 이것도 아까 SNR에 갖다가 20대 10, 25대 30대 10에서 확보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클레이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두 번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값들이 쫙 나와가지고 여기 값들이 쫙 나왔죠. 여기 값들이 서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여기 가서 패시브 라디에이터에다가 이 값을 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포트보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설계를 하면 작은 스피커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빠지는 점은 아까 이렇게 확 꺼지고 이렇게 되는 이 특성을 잡지를 못한다고 하면 별로 좋은 소리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잠깐 좀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ABR까지 해가지고 이게 ABR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변이 커브를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좀 꺼지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ABR의 변인 거고요. ABR의 변인 거. 이거는 임피던스 급에서는 안 보이겠죠, ABR 변이는. 하지만 유닛의 변이는 이제 이거거든요. 유닛의 변이를 가다가 출력이 커지면 좀 이렇게 가다가 쑥 꺼지죠, 이렇게.
아까 기공형이랑 똑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쭉 그러니까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되면 이렇게 커지려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패시브 라디에이터 공집이 이쯤이거든요. 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면 설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공형이랑 똑같다 설계하는 방식은. 근데 튜닝 프리퀀시가 약간 다른 거예요. 튜닝 프리퀀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음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마이크로폰을 여기다가 유닛에서만 딱 보는 거예요. 포트가 여기 포트 유닛에서만 딱 재면 주파 특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포트에다가 마이크로폰을 씌운다면 마이크로폰이 요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요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튜닝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뭐야? 포트에 대한 튜닝 프리퀀시. 이 포트의 튜닝 프리퀀시를 잘 맞춰야 되겠죠, 기공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일로 갔다. 그러면 주파수 끄졌다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스피커 되는 거. 이게 만약에 이 튜닝 프리퀀시를 이쪽으로 나왔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쏟았다 이렇게 쑥 떨어지겠죠. 그럼 특성에 이렇게 개판인 스피커가 나온다. 그래서 이 튜닝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쑤셔보고 저거 쑤셔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직도. 그렇게 건지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공립 주파수는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더 밑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와요. 더 밑으로 줍니다. 그건 사실 그거는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다 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수학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천재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런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 그냥 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장비가 세게 찾지.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기록만 믿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 뭐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요. 뭐 어떻게 산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그냥 막 왕정하면서 가느냐, 뭐 결국 가기는 가겠죠. 근데 못 갈 수도 있어요, 끝에는. 가기 전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는 레벨에서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레벨에서 하려고 하면 또 비선형 모델로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선형 모델 해가지고 분석하는 장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선형 모델 가지고 분석하는 장비는 사실 이게 비선형 클릭할 양밖에 없어요. 그냥 레벨에 따라서 맞기 전에 아까 레벨에 따라서 이거 포트 코드 바뀌죠? 포트 마찰 제한도 그러니까 쑥 쏟았다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서 레벨 디펜던트하게 비선형 모델링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장비가 의외로 없어요.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보다는 Q값을 좀 이렇게 좀 작은 걸로 선택해야 돼요. Q값이 작은 거. 내가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 선형 모델 해가지고 예를 들면 0.4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죠? Q테스트를. 그러면 뭐 QTC든 뭐 하잖아요. 실제로 그거 작은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열을 받으면 뭐가 Q값이 커진다 그래,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지. 확 커져버려. 내가 목표라는 듣는 Q가 이제 이건 거죠. Q 그러면 아마 학생들 처음 왔을 때는 더 모를 텐데 내가 목표라는 타겟이 예를 들면 이런 타겟이에요. 약간 조금 뻥 소스 있는 주파 특성 이런 거를 내가 마이크로폰 재미있는 거 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실제로 듣는 앱에 대한 10W에 예를 들면 그러면 1W에서 재미는 있잖아요. 1W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실제로는 1W에서는 요런 거 해요. 그래야 10W가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선형 설계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싸구려 뭐 이렇게 프로그램 계측 장비를 해가지고 설계 장비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보다는 Q가 더 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돼? 이렇게도 되나요? 설계를 하면 내가 좀 크게 듣는 레벨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웃긴 거야. 옛날 사람들이 너 얘는 Q 너 얼마나 하냐고. 소위가 저주파 특성을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좀 별로 솟냐 이렇게 하냐는 것들은 참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소신호 레벨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신호 레벨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의 비선 형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했고요. 무지막지하게 이제 지나가는 거지. 진도를.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설계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비선형 파라미터를 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세계 최고의 스피커에서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장비의 힘인 거지. 물론 제가 장비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장비만 들어도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때 까먹는다 그러면 뭐 어떤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해를 하고 예측 장비하고 그 다음에 분석 장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튜닝해 줍니까? 이제 내가 뭐 장비도 없어요.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사와 중국에 있는 무슨 뭐 공업체 보고 패시브 라디에이터 이렇게 종류별 쭉 같은 사이즈 있잖아요. 종류별 쭉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튜닝 제일 쉽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은 아까 뭐 여기 있었는데 제일 쉬운 게 질량을 추가하는 게 제일 쉽겠죠? 여기서 보면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질량 바꿔보는 15g 바꿔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30g으로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가 스캔 하나 볼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지금 뭐야? 무슨 그램이 이런 100g 해볼게요. 이거 막 바뀌죠, 그렇죠? 처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질량 바꿔보는 거. 그러다가 이거 100g 쉐기랑 그렇고 그냥 그러면 어쨌든 이거 나온 거야. 그램인데 한 50g으로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바꿔보는 거야. 이거는 쉬운 거지. 점토를 계속 이렇게 크레이 같은 거, 이런 거 툭툭 붙이고 전자적으로 탁 돼가지고 50g 탁 붙이고 재보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그램 수를 만들어주세요.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쉬운 건 있어요. 사이즈 바꿔주는 거. 이번에는 예를 들면 5파이짜리, 6파이짜리로 강조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다 달아보는 거지. 그러면 뭐 이게 예를 들면 200으로 가는 거 200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질량도 좀 첨가되겠죠? 80으로. 이렇게 가보면 뭐 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게 많이 바뀌는 것도 없죠. 계속 이렇게 딱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부분들은 내가 Q 값을 뭐 바꾸고 하는 것도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드는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뭐 붙여보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와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넣어보고, 팔아보고, 재보고, 뭐 들어보고, 재보고, 들어보고 해가지고 좀 나가자. 그런 식으로 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들어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도 없어요. 패시브 라디에이터. 이렇게 설계하신 분 있으십니까? 빡설계 프로그램 가지고. 뭐 쓰셨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크로스오버 그거예요? 라우 소프트웨어? 리브는 설계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근데 뭐 측정량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라우스도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이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쓰기 쉽게 만든 거. 직감적으로 만들어. 근데 나름대로 정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 5, 600만 할 거야. 뭐 어쨌든 정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셨죠. 그냥 받아서 질량 추가해보고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변이 조정하고 질량 조정하고 저 진동방 면도 조정하고 트라이는 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음향이라는 게 내가 굉장히 경험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건축 음향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비가 뭐 필요해? 가서 박수 한번 딱 치고면 대충 알잖아요. 진짜 경험이 많다고 하면 구라쟁이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 수준의 80% 90%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하고 장비 힘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 하나 키우기가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결국 이렇게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보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청감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레벨에서 있잖아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픽이라는 DLC 디자인이라는 스픽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훌륭하신 그 스피커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 공학자라고 해야 되나 대학원이 있는데 이게 이게 라우소프트보다는 차원이 훨씬 높아요. 내가 좀 실력이 내가 그래도 미들급이다. 그러면 라우소프트가 좋고 내가 좀 더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스픽 나는 완전히 이제 그 한 대학원급 정도에서 설계한다고 하면 이런 건 안 쓰거든요. 뭐 콘솔이나 이런 전문적인 전산해석 툴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클펠은 뭐예요? 그러면 클펠은 전산해석 뭐라 그래야 되지? 클펠 장비 위치를 얘는 시뮬레이션 해주는 장치는 아니니까. 어쨌든 클펠은 시뮬레이션을 비선형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유일한 장비예요. 시뮬레이션을 비선형으로. 이거 알려 있습니까? 예, 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클펠에서 비선형 시뮬레이션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시브 라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밴드패스 인클로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서브포 박스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지만 요거만 해주는 요거만. 근데 저거는 요 녀석 있잖아요. 두건선인데 두건선. 요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 패시브 라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 뭡니까? 이거는 포트예요. 포트 방식이라고. 포트 방식은 이렇게 내부에 있는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죠. 또 이게 더러운 거라고. 요걸 안 나오겠죠. 요거만 나오냐고 하면 또 노이즈도 나오고 치 하는 노이즈도 그렇죠? 이게 터뷸런스 노이즈도 나온다고. 아까 그 마찰력 때문에 줄어드는 거 임선도 컴퓨터 봤죠? 그렇게 돼버리면 저기서 미세하게나마 쑥쑥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런 개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확장형 패시브 라데이터예요. 오그멘티드 패시브 라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생기죠. 어떻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스피커가 있고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이 콘이에요. 콘을 양쪽으로 붙여놨어요. 뒤에 최적이 하나 더 있어. 앞에 최적이 있고 일종의 스피커에서 보면 얘가 병렬 형태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결론적으로 뭐냐?
아까 이거 팍 꺼지다가 솟는 게 여기 없어져요. 근데 단점이 뭐냐? 없듯이 커져야 된다는 거지. 요만 트릭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스피커는 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잘도. 이거는 거의 이제 포티드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독특이 특성. 대신 단점은 얘가 뒤에 체적이 하나 더 붙어야 되고 이게 아까 달랑 하나 붙는 것보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작은 것을 쓰는 게 쓸 수가 없는. 이렇게 크게 만들면 미쳤다고 이걸 만듭니까? 그냥 기공용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설계하는 툴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체적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아, 체적이 그리면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있죠. 밀평에서 배운 거. 컴파운드 형식으로 놓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체적을 절반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적을 얘를 써가지고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그 스피커랑 원래가 이만하다고 되면 아까 두 배로 커졌는데 여기 들어가서 요 체적이 절반 줄로 들어가면 전체 체적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이 돈이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이 통화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오그멘티드 패시브 라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거는 이게 그 저주파수에서 이렇게 훅 꺼지고 녹지 생기는 요걸 어떻게 이제 없앨까 하는 그 관점에서 개발된 거예요. 학자가.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공용은 나는 베이스 리프렉 타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혹시 이런 제품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눈을 자꾸 돌립니다. 다음에 어쿠스틱 레버라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재밌어요. 이게 창을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여기. 이거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뭐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붙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챔버가 3개예요. 챔버가 3개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는 아까 전에하고 약간 다른 것들은 보세요. 이거는 옆에 양쪽으로 병렬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은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직렬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렬로 붙어 있는데 얘가 공기를 여기서 공기 밀어냈거든요, 그렇죠? 이 밀어내는 공기는 다시 요거를 밀겠죠? 요거는 다시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거 약간 튀고 요게 이제 공기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요거 면적 비에 따라서 음량이 커져버립니다. 이제 커져 소리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가 좀 작아. 예를 들면 소리가 좀 작은데 소리를 좀 키워주고 싶어 그 효율을. 그러면 이 지렛대 원리 이용해가지고 면적만큼 지렛대 올려가지고 소리 커지는 거 음량을 확 확정을 시켜줍니다. 재미있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이 감도를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면적을 2배 준다 그러면 음량이 6dB씩 커져버리는 거야. 대신 체적이 아까 많이 더 커졌겠죠. 아까는 박스가 3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요거도 컸는데 이게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하나, 둘, 3개가. 근데 어쨌든 소리가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역 특성을 뭐로 붙여놨냐고 하면 V2 있잖아요. V2 체력 있잖아요. 아까 레버가 있는 그 체력을 갖다가 조절해주면서 이게 저주파수가 제어가 되죠. 더 재밌는 거는 고주파수 대역도 V1 있잖아요. 가운데 체력이 있잖아요. 이게 조절이 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따라서 있잖아요. 저주파수도 넣겠다, 줄였다. 고주파수도 넣겠다, 줄였다. 근데 감도는 거의 안 바뀌어요. 요게 다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는 좀 특허에 걸려있어요. 이게 아까 만약에 스피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DLC 디자인사에서 만든 그냥 이름을 캣지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야. 그러니까 요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주파수도 마음대로 해주고 고주파도 해줘도 되고 여기 댐핑 양도 여기다가 흡음재 채워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V1에다 흡음재 채워넣어주는 거지 V2에다 흡음재 채워넣는 게 따라서 이게 톡톡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톡톡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자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최신 이론까지 표시가 다 됐다 여기까지. 이거는 카우디오에서도 이미 적용되어 있어요. 일본 자동차 내가 서브우퍼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알게 됐냐고 하면 카에서 스몰 사이즈 서브우퍼를 만들어 달았는데 감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소리 쿵 내놨는데 이게 뒤에 내가 차단 주파수를 내려주려면 진동판의 사이즈가 작아져야 뒤에 있는 백침부가 줄어들거든요. 윤식이 커지면 백침부가 커져야 돼요. 저음을 내주려면. 그러니까 소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진동판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체에서 작아지겠죠. 그래야 소형이 될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소리가 작게 나잖아요. 이게. 공비는 그래서 이거 어쿠스틱 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정한 방법이 없더라. 왜냐? 이 레버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작들이 또 필요로 하니까 근데 저런 것도 어디 나왔냐 그러면 서브우퍼를 어디다 하는 거냐고 하면 차에 뒤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브우퍼를 갖다가 이런 어쿠스틱 레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쿠스틱 레버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요거 때문에 또 저기 더 확장되겠죠. 어쿠스틱 레버 양쪽에 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공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림은 열심히 그릴 수 있어. 근데 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큰 스피커가 좋은 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요.